정말 대단하다. 아직도 청소를 하니 한결같네. 민경의 조롱 섞인 웃음. 순간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정희에게 쏠린다.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 정희 차분히 수건을 받아 물기를 닦은 뒤 민경을 똑바로 바라본다. 응, 기억하지. 내 똥 묻은 양말도 내가 빨았었으니까. 단호한 한마디. 얼어붙은 공기, 민경의 얼굴이 굳어지고 동창들은 숨죽인 채 정희를 바라본다. 봄날 인생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청사의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이른 아침 근무를 준비하는 야간 경비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보다 먼저 고무장갑을 낀 손이 화장실 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68세,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굽어가고 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층마다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오지만 그 한숨 속에는 불평보다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새벽 일과가 시작됩니다. 변기보다 사람 뒤처리가 더 어렵다니까. 정희는 걸레를 물에 적시며 혼잣말을 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걸레를 짜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동작이라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걸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립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올라가며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정희의 일과입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 바닥까지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전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은 흔적들을 보며 쓴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계단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춥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사람 눈엔 내가 그냥 청소부겠지. 정희는 4층 화장실 문 앞에서 다시 중얼거립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몇몇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복도를 지나다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희를 보며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시선을 주지도 않습니다. 정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15년 동안 매일 반복되어 온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세제와 물에 거칠어진 손,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관절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고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에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해온 일들, 이루어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건물 하나는 세웠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화장실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진실입니다. 정희는 변기를 닦으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가정부, 공장 일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성실하게 해온 것이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건물에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새벽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상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빠뜨리지 않은 새벽 청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젊은 공무원이 정희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이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손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조용한 희망이 있습니다. 청사를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이 새벽 햇살에 길게 그림자를 만듭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피로함도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섭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우편함도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정희는 우편함을 열면서 오늘도 별다른 우편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지서들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반듯하고 종이 질감도 좋아 보입니다. 정희는 봉투를 꺼내 들고 보낸 사람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윤민경. 정희는 그 이름을 작은 소리로 읽어봅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단순한 동창이 아닌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와 연결된 이름입니다. 집에 올라가서 봉투를 뜯어봅니다. 제47회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려한 금박 글씨로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고 하단에는 동창회 준비위원장 윤민경의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애가 또 날 불렀다고? 정희는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만 봐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1970년대 초 정희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셨습니다. 정희도 방과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 부유한 집들의 청소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윤민경의 집이었습니다. 민경의 집은 강남의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학교가 끝나면 민경의 집으로 가서 창틀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민경의 어머니는 정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민경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민경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얘는 우리 집 화장실도 닦았던 애야. 청소부랑 수업같이 들어도 돼?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그 다음엔 몇몇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어디에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했고 무엇보다 민경의 집 청소를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정희네 가족에게는 꼭 필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정희는 학교에서 가정부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만 그렇게 불렀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래도 난 학교 끝나면 너희 집 창틀 닦으러 갔지. 정희는 차를 마시며 중얼거립니다. 그때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17세의 정희는 굴욕을 참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희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민경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정희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난 몇 번의 동창회에도 민경은 정희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인지 마음이 다릅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68세의 정희는 17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월이 정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한번 가볼까? 정희는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50년 만에 민경을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민경은 여전히 자신을 그때의 가정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희는 옷장을 열어봅니다.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동창회에 입고 갈 만한 옷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정희에게는 화려한 옷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초대장을 서랍에 넣으면서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정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동창회 당일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새벽 청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며 정희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가자.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희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서니 마음이 조금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울 것은 없으니까요.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희가 기억하는 얼굴들이었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일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염색한 머리,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들이 눈에 띕니다. 정희가 조용히 입구 쪽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헉, 너 아직도. 바로 민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민경은 정희를 발견하자마자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립니다. 민경은 정희에게 다가오며 과장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청소부 경력 50년이라니. 정말 감동이야. 민경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반가움이 묻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조롱의 의미를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희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아직도 청소 일을 하고 있다던데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50년간 살아오면서 얻은 자신감이 정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정희는
한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자신의 근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다고, 누구는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고, 누구는 손자가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말입니다. 민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동창들, 정말 다들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정혜 쪽을 보며 말합니다. 특히 정희는 정말 한결같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립니다. 민경의 말에 담긴 의도를 알고 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민경이 일부러 물컵을 엎어뜨립니다. 물이 테이블보에 쏟아지자 민경은 당황한 척하며 수건을 찾습니다. 그러더니 정희에게 수건을 내밀며 말합니다. 어머, 너 이런 거 전문이잖아. 손이 기억하지? 주변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몇몇은 민경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듯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물을 닦아냅니다. 동작이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50년간 해온 일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다 닦고 나서 정희는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응, 기억하지. 내 똥 묻은 양말도 빨았었으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다른 동창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누구도 정희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고마워하셨어. 민경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용돈도 더 주셨지. 기억나지? 민경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민경은 자주 옷을 더럽혔고 정희와 정희의 어머니가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주곤 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희의 한마디가 식당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희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월이 정희에게 준 것은 주름과 흰머리뿐만 아니라 당당함과 지혜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민경은 정희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 온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 후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 위치한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69세, 이 회사의 전무이자 민경의 남편입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과 설계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남 요지의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단 한 채의 빌딩 때문에 완전히 멈춰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한 사람의 겁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무님,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매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장급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시세의 2배까지 제안해 봤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서진호는 서류를 넘기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주 이름 칸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심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정이, 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셨습니까?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68세 여성이고 현재 시청 청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자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조사 자료를 읽어주었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청소부가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건물 언제 취득한 겁니까? 1998년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노후한 상가 건물이었는데 20여 년간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금은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경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지금 회의 중이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얘기인데 혹시 심정이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서진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잠깐,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 물론이지.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진호는 급히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경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 정의가? 걘 지금도 변기 닦고 있는데? 민경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건물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서진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나와 있어. 심정이 68세. 당신 동창 맞지? 민경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소, 나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말 그 애가 맞네.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 서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민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 그 당당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애가,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건물을 가질 수 있어? 민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호는 조사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998년 경매 당시 낙찰가가 2억 원이었네. 지금은 시세가 50억은 될 거야. 2억 원? 민경이 놀랐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그런 돈을? 아마 오랫동안 모은 돈이겠지. 그리고 당시에는 그 지역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으니까. 서진호가 설명했습니다. 민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정의를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해. 동창 사이니까 가능할 거 아냐? 서진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정의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순종적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걱정되네. 그 애가 쉽게 응해줄까? 민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만나봐.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정의를 어떻게 대했는지, 동창회에서는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로 살아온 정희가 어떻게 그런 큰 건물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왜 그동안 아무도 몰랐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정희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동창의 명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연락처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시청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애가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경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 때처럼 우습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민경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와 같이 새벽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4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희 님이신가요? 저는 강남개발 부동산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와 만나서 중요한 상담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전화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무슨 일이신지요? 소유하고 계신 강남 상가 건물 매입건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정희는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각 의사 없습니다. 잠깐만요. 조건도 들어보시지 않고 해당 부동산 매각 의사 없습니다. 정희는 딱 잘라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정희가 청소를 마치고 지하 청소실에서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민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이 서 있었는데 며칠 전 동창회 때와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민경이 들어오자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여긴 우리 빌딩 청소실인데 넌 여전히 위에서 보는 눈이구나. 민경은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우리 빌딩이라고 말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딩이라고 했어? 정희는 천천히 머리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시청 빌딩 말이야.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으니까 내 일터지. 민경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직 정희가 자신의 건물 소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정희야, 사실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무슨 얘기? 민경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남에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어? 아니면 누구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거나? 정희는 걸레를 개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요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도 혹시 뭔가 투자 같은 거 하고 있나 해서. 정희는 민경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청소 도구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넌 왜 갑자기 내 재산에 관심이 생겼어? 민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의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동창으로서 궁금해서. 동창으로서?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나를 아직도 청소부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동창으로서 궁금하다고? 민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야,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정희는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내 거야? 아님 주인 대신 청소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증명해 줄까? 내 이름 등기부에 있어.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거기에는 강남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의 심정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야? 민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경매로 샀어. 그때는 낡은 건물이었지. 정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주 가서 청소하고 세입자들 관리하고 건물 수리하고 20년 동안 내 손으로 키운 거야. 민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정말로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어? 청소하면서 번 돈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교통사고로 떠난 후에는 그 건물 월세가 내 유일한 수입이었어. 민경은 정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야,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우리 남편 회사에서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해.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전화도 많이 오고 조건이 정말 좋아. 시세의 2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해.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정희는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은 내 전부야. 내가 청소부로 살면서 모든 걸 쏟아부은 곳이거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민경은 정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잖아.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편하게 산다고? 정희가 웃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히 편해. 내 손으로 만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 정희는 청소 도구들을 마저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걸레 들고 버틴 나날이 내 증권이었어. 내가 나를 무시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청소부로 볼 때도 그 건물은 내게 자존심을 주었거든.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에는 50년간 살아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경과의 만남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침대맡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부터 쌓여온 건물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누렇게 바랜 계약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998년 경매 낙찰 통지서였습니다. 당시 정희는 42세였고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늘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낮에는 여러 집에 가정부 일을 하고 저녁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 부동산 란에서 경매 공고를 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낡은 3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빈 점포, 2층과 3층은 낡은 사무실들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곳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화장실은 막혀 있었습니다. 2억 원. 정희는 당시 그 금액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 5천만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정희야, 너 미쳤어? 청소부가 무슨 건물을 사? 모두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경매 당일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경쟁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고 위치도 당시에는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희가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 정희는 건물 관리 일지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지에는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매일 그 건물에 갔습니다. 낮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막힌 화장실을 뚫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모든 일을 직접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곰팡이와 악취가 심했습니다. 정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정희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선뜻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작은 인쇄소였습니다. 사장님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희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아주머니세요?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건물주입니다. 그 후로도 세입자들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들 준호와 함께 건물 청소를 했던 일들입니다. 주말이면 준호도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엄마, 우리 건물 정말 좋아질 거야? 준호가 물었을 때 정희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최고로 만들 거야. 1999년부터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건물도 덩달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작은 IT 회사, 디자인 사무실, 카페 등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 줬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점검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관리했습니다. 세입자들도 정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정희는 일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곳이지. 2010년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건물은 정희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만들어간 추억이 담긴 곳이었고 혼자 남은 정희를 경제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건물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료 덕분에 정희는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 청소일도 돈 때문이 아니라 보람 때문에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시세의 2배를 준다고 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어떤 돈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은 정희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걸레 한 장으로 시작해서 건물 한 채를 만들어낸 자신의 증명서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 건물은 절대 팔 수 없는 정희만의 성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민경은
다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장기를 완전히 지운 얼굴에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를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청 지하 청소실에서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문을 두드리자 별다른 놀라움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민경이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왔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경은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걸레를 개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모든 게 다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동창회 때도, 그리고 지난번에 온 것도. 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희는 손을 멈추고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의 얼굴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민경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어. 민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었지.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민경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아. 민경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정말 부탁 좀 하자. 우리 남편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정희는 계약서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 수백억 원이 투입됐거든. 직원들도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민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로? 대신 조건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민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부지 내에 노동자 쉼터를 만들어야 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말이야.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해.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야 해. 나 같은 나이의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야. 민경이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춘 후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과거 그 자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해. 민경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념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작은 공장들이 있었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청소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바닥에서 살았던 나 같은 사람들 말이야. 민경은 정희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남이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화려한 건물이 들어서면 그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잊혀져.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살았던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기억하게 말이야. 민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의 조건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야.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내 이름도 들어갈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묵묵히 일했던 이들을 기리며라고 적으면 돼. 민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남편한테 얘기해서 꼭 실현시킬게. 정희는 계약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이 조건들을 다 넣어야 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거든. 당연하지.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추가할게. 민경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춘 후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너한테 화내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안타까웠어. 안타까웠다고? 넌 원래 착한 아이였거든. 어린 시절에는 정말 순수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됐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언제부터인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됐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민경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존경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긴. 우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민경은 계약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조건들을 다 넣어서 가져올게. 그때 최종 계약하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기다릴게. 민경이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정희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민경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건물을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복합 쇼핑몰이 완공되었습니다. 화려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희가 요청했던 특별한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장식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같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에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쇼핑몰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건설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개장식을 보러 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경이 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오늘 정말 고마워. 민경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긴. 약속대로 된 건지 확인하러 왔어.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경은 정희의 팔을 잡으며 안내했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원했던 모든 걸 다 만들었어. 직접 보여줄게. 쇼핑몰 1층 한편에는 노동자 휴게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자들과 테이블, 무료 커피 머신,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고하시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설 현장이나 청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어. 민경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공간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정말 필요한 공간이었어.
2층에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상담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야. 민경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보며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처럼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곳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정희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경은 정희를 쇼핑몰 중앙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장식이 시작되자 서진호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쇼핑몰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이어진 후 서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분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 있겠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가장 원했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서진호의 신호에 따라 쇼핑몰 중앙벽에 걸린 큰 천이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현판이었습니다. 정의 기념 노동복지관. 정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아래 작은 글씨였습니다. 이 땅에서 묵묵히 일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정희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게. 하지만 민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가야 해.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가능했잖아.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분이 정희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경이 마이크를 건네주려 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마이크 없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청소부로 살아온 삶도 나의 자랑입니다. 정희의 첫마디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손으로 건물도 세울 수 있다는 걸 당신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정희는 현판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현판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했던 모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 음식 만드시는 분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쇼핑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떳떳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밑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정희였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정희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뒤돌아서 쇼핑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큰 의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청소를 해야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정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소부의 인생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존엄과 삶의 자부심에 대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젊은 시절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정의의 걸레질은 결국 한 채의 건물을 일구어냈고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희망이 만든 기념비였습니다. 민경은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정의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권력과 재산이 아닌 묵묵히 살아온 삶의 무게와 타인을 위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정의는 끝내 자신의 이름보다 모든 노동자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이 대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업적이 아닌 성실히 살아온 한 사람의 삶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